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에 따른 전략들 저희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IBK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오늘 함께 하시죠.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히 시작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슈를 통해서 솔루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바로 열어볼게요. 일단 지수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 첫 번째 이슈로는 이걸 꼽아봤습니다. 검은 월요일이라고 저희가 헤드라인 달아봤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많이 흘러내립니다. 부진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면 너무 가파른 하락세가 아닌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겁니까, 부장님? 예, 지난 1차 지지선이 2,820에서 30포인트 정도가 2번 정도 지지가 됐던 자리였는데요. 오늘 그 부분이 일단 하향 돌파가 되면서 2,800포인트가 일단 깨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기준 다소 좀 과하게 빠지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800포인트 언더에서는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다소 지금 지수대에서는 조금 분할 매수로 좀 사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더라도 단기적인 코스피 반등 목표치는 한 2,900 정도 포인트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000이 아니라 2,900인가요? 네, 기술적인 반등 구간 정도는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2018년, 19년 당시에는 어닝이 이제 다소 빠지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PER 10배 수준 정도가 깨지면서 더 이제 흘러내렸던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EPS가 한 8에서 9% 정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증가율이 최근 1, 2년 사이에 EPS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다소 조금 낮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닝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PR 10배 이하 정도는 의미 있게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1월 FOMC 회의가 열리면서 파월이 어느 정도 굉장히 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느냐 문제인데요. 지금 1월에 금리 인상 설도 돌고 있고 그다음에 3월에 50bp 금리 인상 설도 돌고 있고 그 양적 완화 관련된 대차협조 축소도 상당히 좀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월에는 저희가 볼 때는 바로 금리 인상을 좀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대차협조 축소라든지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3월 이제 종료를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2월 달에 빨리 끝내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3월에 끝내고 금리 인상을 3월 정도부터 간다고 보면 좀 어느 정도 이러한 불확실성은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장주 관련된 특히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성장주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국내도 SDI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또 이번 주에 네이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들의 실적이 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느냐. 그래서 시장 컨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와준다면 시장에 대한 변곡점이 이번 주가 정도 될 수 있다 바라보고 있겠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높게 보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다소 좀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한 0.8에서 0.9 정도 %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이. 그래서 주말 사이에 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국면이어서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아침에 상당히 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플러스가 나다가 장막판 1시간을 앞두고 이제 미국 장도 막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한 이틀 정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약간 수급적인 교란이 아마 지난주에도 만기를 앞두고 좀 나타날 수 있다 바라보겠고요. 오늘 선물 시장이 다소 좀 올라준다면 그리고 본 시장에서 만약에 반등세가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오늘 정도가 저희도 바닥권 진입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해서는 FOMC 회의 전까지 다소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사들어온다기보다는 바닥에서 좀 받아주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증시 불안 요인에서 반등 실마리는 말씀드렸던 FOMC라든지 그다음에 성장주들의 실적 전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냐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가 하필이면 FOMC가 딱 맞물리는 날짜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맞물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관련해서 시장에 돌 수 있는 물량이 8% 정도 수준입니다. 많지 않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2월 9일 날 2차 전지 ETF가 약 4천억 정도가 패시브 자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의 순매도 금액도 약 3,600억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2월 14일 같은 경우는 MSCI 같은 경우가 약 3,300억 원이 패시브 자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3월 10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 등 약 4,300억 정도
정도가 LG 에너지솔루션을 유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포함한 시총 상위가 다소 패시브에서 자금이 조금 빠져나갈 수도 네. 있겠죠. 그걸 사기 위해서 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을 위해서 대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소 좀 수급 쪽으로 조금은 뭐 몇천억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몇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뭐 10%, 20% 이렇게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소 좀 수급적으로는 좀 불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수단은 상당히 조금은 보수적인 지수단인데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는 EPS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빠진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성장률이 좋았지만 올해도 한 8, 9% EPS가 성장하는 국면에서 PER 10배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분할 매수 구간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짧게만 요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좋을까요? 아니면 살짝이라도 반등을 기다려봤다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뭐, 저점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부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2,800포인트가 깨지면서 지금 PBR, 12개월 포워드 PBR 한 배 기준을 뭐 다소 이제 증권사마다 좀 기준이 다르긴 네. 합니다만은 일부 증권사는 뭐 2,670포인트 정도까지 락바텀을 보는 입장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2,700도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직은 사서는 안 되는 건데 네.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좀 의미 있는 지수단이 일단 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사시든 아니면은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면 27일 날 네. FOMC 결과를 놓고 보고 확인하고 대응하자. 예, 대응하셔도 괜찮은데 다만 뭐 관련 옐런 그 파월 의장이 어떻게 시장을 앞서서 뭔가를 한다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페드는 항상 경기 후행적, 지표 후행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페드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다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매수를 저울질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라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시장의 흔들림이 강하다 보니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그렇고요. 엉덩이가 무거웠던 음식료주까지 증권사 레포트 효과 더불어 받으면 오늘 강한데요.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접근이 괜찮은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정 구간에 항상 방어주로서 뭐 음식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통신업종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항상 좋고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방어를 한다고 이야기되는데 이런 방어주들이 뭐 주가 급등하기보다는 이제 주가 빠지는 국면에서는 다소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을 보신다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지만 음식료 업종이 52주 신고가를 사실 많이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초콜릿 좋아하시죠? 허쉬 초콜릿. 좋아하죠. 예, 예. 달달하죠. 예. 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펩시코, 그다음에 오레오 과자로 굉장히 유명한 몬델리즈 같은 경우도 음식료들이 일제히 52주 신고가 나타내고 있고 뭐 지금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는 뭐 코카콜라 네. 이런 회사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전형적인 경기 둔화 포지셔닝이긴 하지만 하락장 방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쪽이 음식료 업종인데요. 또한 이제 최근에 본다면은 팬데믹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사안이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1년차 2년차까지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 이때는 경기 민감 업종이 상당히 많이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고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시장에 대한 경기 지표에 대한 호전에 대해서 베팅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는데요. 3년차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이 경기 방어주들이 아웃퍼폼을 하면서 필수 소비재 음식료들이 상당히 많이 주가 퍼포먼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이 팬데믹 관련된 부분이 3년 차죠. 그러면 예. 이제 괜찮은 시점이 온 거네요.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에 경기 민감주들이 아웃퍼폼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은 상당히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업종 12개월 포워드 PER이 11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밴드 하단까지 음식료 업종이 떨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펀더멘탈도 긍정적인데 대부분 그 음식료 관련된 원재재 부분들이 작년 5, 6월 정도부터는 굉장히 피크를 치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레깅 효과라 해가지고 원자재가 일부 이제 우리 그 음식료 관련된 종목에 반영되는 시점이 한 6개월 후가 후행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를 미리 사놓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후행이 되는데 지난 5월달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피크를 쳤기 때문에 그 피크 친 가격 이후에 원자재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레깅 되면은 4월이나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1월 정도까지 보면 이번에 아마 1월달 1분기 정도부터는 아마 그 레깅 되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원자재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커지고 작년 4분기부터 가격은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가를 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실제로 굉장히 좋아진다는 국면에서는 아마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증익이 완전히 보여지고 올해 1분기부터는 증익에 대한 부분을 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관심 종목으로서 농심이라든지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벌어지면 결국은 이제 주류 업종 쪽이 좋아지겠죠. 하이트 진로 이 정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란 키워드도 안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인재까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조금 마음 무겁게 이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태가 잘 수습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는 투자자의 시선으로만 이 두 종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하락폭이 그려지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효성 TNC. 어떻게 지금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라고 보고 접근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벌어져서 뭐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오창 공장의 생산 중단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공시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창 그 캠4N 공장에 화재에 따른 건축물과 기계 장비 일부 소실이 좀 있었다 이야기되고 있고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공시를 한 것 같습니다. 포항 지역 내에서 캠5라든지 그다음 캠6의 생산 계획 확대 그리고 캠5N의 연내 조기 생산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화재 조사 결과에 따라 캠4 공장의 재가동을 신속하게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는 네. 분석입니다. 생산 중단 영향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지금 직접적인 화재의 피해가 있는 캠4N 공장의 생산 능력이 올해 계획된 전체 생산 능력과 캠4의 재가동을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부 생산에 영향은 있겠지만 다른 라인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급락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창 공장으로 가입된 재산 종합보험 내용을 고려한다면 조업 중단에 따른 보상이 이제 보험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보상 한도 금액은 약 1,858원에 해당되면서 어느 정도 보험 금액도 보장이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 악재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효성 TNC도 비슷한 견해로 보고 접근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만약에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삼성 SDI도 급락을 사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에코프로비엠에서 삼성 SDI로 소재가 넘어가기 네. 때문인데 SDI가 한 1%대 정도의 뭐 하락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조사가 되면 더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좀 제한적이다 시장 판단하는 것 같고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 규모도 파악이 정확하게 좀 안 된 상태이긴 한데요. 다만 울산 공장 생산 제품은 라일론 칩이라든지 라일론 원사 그리고 폴리에스터 칩으로 스판덱스가 생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가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공장은 스판덱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공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스판덱스 생산은 구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장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다소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00년 기준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기타 매출액이 7,753억 원, 영업이익이 137억 적자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전체적으로 전사 영업이익이 2,6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네. 137억 적자 공장에서 불이 났으니까 글쎄요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핫한 스판덱스 공장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조금 안 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하고 확인할 접근하는 필요가 게 있겠습니다. 좋겠다라는 네. 조언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오늘 시작부터 핫했던 이 새내기주 K옥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새내기주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수가 불안정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주목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K옥션은 우리가 이제 서울옥션이라는 종목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사실 뭐 김한기 작가라든지 이완 작가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몇 년 전에 사실은 홍콩 경매 쪽에서 굉장히 뭐 50억, 100억짜리 이제 경매 금액이 나오면서 국내 작가에 대한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조금 다르게 NFT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NFT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기획사들의 뭐 어떤 연예인들 이런 어떤 이런 연예인들의 NFT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이제 우리 예술 작품들 관련해서 그래서 NFT 시장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NFT 시장이죠. 그래서 NFT 시장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뭐 그 서울옥션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K옥션이 또 성장이 되면서 국내 어쨌든 그 옥션 시장, 이 경매 시장이 예술품 시장에 대한 어떤 재확인, 재평가가 되면서 몇 년 전부터 홍콩의 소도비나 그다음에 이제 국내 옥션 시장이 홍콩 쪽에서 열렸을 때 이런 부분에서 옥션이 굉장히 화랑을
했고요. 그래서 네. 또 너무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요즘의 세대들이 사실은 그림을 사는 거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요즘 핫한 테크죠. 그렇죠. 그리고 오리지널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면 프린트 베이커리라 해가지고 오리지널 작품을 예를 들어서 한 한정판 50장 정도만 이렇게 프린트 베이커리에서 그것도 이제 넘버링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것도 수백만 원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없어서 못 살 정도 상당히 넘버링 숫자도 되게 그럼 중요하고요. 인기가 되게 많은 상황인데 네. 그 업황에 대한 건 잘 알겠는데 저희가 이게 궁금하네요. 새내기주가 지금 진입을 해도 되는 건지 진입을 고려해도 되는 시점인지 이 네. 포인트가 조금 궁금합니다. 어차피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수급 쏠림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밸류에이션이겠죠. 주식이 비싸냐 싸냐 분명히 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상장 당시에 비싸게 과밸류 됐다 그러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공모한 주식 중에 지금 현재 굉장히 성공한 주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제 주가가 상장했다가 최근에 주가 빠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세내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펀더멘탈이죠. 실적 보자. 네, 밸류에이션을 알겠습니다. 보시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 점검을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정말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저희가 오늘 조금 부족하네요. 마지막 코로나 이슈로 움직이는 진단키트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주들 변동성이 워낙 커서요. 하지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접근 포인트를 잡아도 될지 좀 간략하게 봐주신다면요. 네, 국내 진단 관련된 그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피크아웃을 언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델타 변이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보다는 유럽 시장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진단키트 관련된 회사들이 거의 다 매출의 65%가 유럽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EC 그러니까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유럽위원회에서 EU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를 하는데 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증된 백신을 맞았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코로나에 걸려서 네. 항체 형성이 확실하게 확인됐다든가 세 번째로는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짧은 간편 진단키트가 나와야지만이 QR 코드를 부여해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 QR 코드를 못 받으면은 결국은 EU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안 됩니다. 국내 QR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게 결국은 긴급 신속 진단 네. 키트를 굉장히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고 또 코로나 관련된 백신 접종사 수가 한 60에서 70% 정도 올라왔는데 네. 맞지 않았던 30-40%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속 진단 키트를 해가지고 음성 확인을 하고 QR 코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술이 있고 그리고 네. 유럽 비중이 높은 기업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네,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비중의 매출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네. 없는데 뭐 대부분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SD 바이오 센서가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관심을 예, 그래서 가져보자.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가지 이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의 원픽 가격 전략 중심으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네. 실리콘 산화물 관련해서 지금 어닝 관련된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네. 급박하게 되고 있는데 아마 기존 그 10,000톤 정도의 캐파가 2025년 정도까지 될 걸로 봤지만 지금은 24년, 1년 정도 앞당겨지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얼티엄 샌즈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GM의 조인트 벤처 관련된 네. 이 법인의 배터리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주전자재료가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혼다향 공급도 40기가와트까지 추가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산화물 관련된 매출단이 상당히 어닝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끓여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